요즘 같은 세상에 택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죠. 매일 문 앞에 놓인 상자들을 보면 마음이 설레고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 여러분 집 앞에 놓인 그 택배가 범죄자들의 치밀한 계획으로 보내진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면서 이런 끔찍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디지털 범죄 예방 분야에서 일해왔고 최근 2년 동안 택배를 이용한 신종 범죄 사건들을 분석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건을 접한 것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할머니가 하루 종일 울고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범죄자로 오해받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유가 바로 정체불명의 택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가장 중요한 자기 보호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범죄자들은 이제 전화나 문자로만 속이지 않습니다. 실제 물건을 여러분 집 앞에 배치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원과 신용도까지 완전히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초 원칙입니다. 택배를 받기 전에 3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95%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한 실전 노하우들입니다. 범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심리 조작 기법부터 시작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꼭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범죄 수법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실제 피해 사례를 보시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범죄자들이 택배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훔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사건들을 보면 이들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범죄입니다. 먼저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도 해요. 이렇게 주소를 확보한 후에는 가짜 택배를 제작합니다. 상자 안에는 값싼 물건이나 심지어 빈 상자를 넣어두기도 해요. 중요한 건 택배 겉면에 적힌 발송인 정보입니다. 여기에 조작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이 전화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심리적 압박이 정말 무서워요. 보통 사람들은 잘못 배송된 택배를 받으면 양심상 돌려주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범죄자는 여러분의 목소리 톤과 말투를 분석합니다. 나이대와 성격까지 파악해서 맞춤형 사기 시나리오를 준비해요. 했던 말 또 한다고 짜증내는 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여러분과 통화하면서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입니다.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집 구조까지 파악하려고 시도해요. 혹시 혼자 사시냐고 물어보거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캐묻기도 합니다. 심지어 택배를 받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도 해요.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더 큰 범죄에 활용됩니다. 집 침입이나 강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신용카드 정보까지 빼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택배 배송비를 받겠다면서 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좌 이체를 유도합니다. 이때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택배 배송에서는 받는 사람이 별도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예방법만 기억하셔도 95% 이상 안전해집니다. 첫째, 모르는 택배가 왔을 때는 절대 상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둘째, 택배 송장에 적힌 택배사 공식 고객센터로만 연락하세요. 셋째, 전화할 때는 본인 정보를 먼저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함정에 빠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택배 보이스피싱이 기존 전화 사기와 다른 점은 물리적 증거를 남긴다는 겁니다. 범죄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더욱 정교한 방식을 사용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건 중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범죄자는 유명 브랜드 포장지를 완벽하게 복제해서 가짜 택배를 만들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그 회사에서 보낸 것처럼 보였죠. 심지어 바코드와 송장 번호까지 진짜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경우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보상금 사기입니다. 범죄자들이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말해요. 택배가 잘못 배송되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데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은행 앱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해요. 이 앱을 설치하는 순간 스마트폰이 완전히 해킹됩니다. 문자 메시지, 연락처, 사진까지 모든 정보가 범죄자에게 넘어가요.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1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의심의 단계적 적용입니다. 1단계는 택배 상자를 받기 전 확인입니다. 문 앞에 택배가 있어도 바로 들고 들어가지 마세요. 송장을 자세히 보고 발송인과 받는 사람 정보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주문한 게 맞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해요. 2단계는 의심스러울 때 즉시 중단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택배를 만지지도 마세요. 3단계는 공식 채널로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택배사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송장에 적힌 번호 말고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만 연락해야 합니다. 4단계는 절대 개인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 때도 본인 이름이나 주소를 먼저 말하지 마세요. 송장 번호만 알려주고 상대방이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교묘한 수법에도 속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 4단계를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도 차근차근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가 분석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택배를 이용한 마약 운반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일반 가정집을 중간 거점으로 이용하는 수법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들은 먼저 대상 집을 정찰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낮에 집을 비우는 직장인 가정을 노려요. 그리고 그 집 주소로 의심스러운 물건이 들어있는 택배를 보냅니다. 며칠 후에 배송 실수였다면서 연락이 와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범죄자는 친절한 목소리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제안해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정말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단순히 택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집 구조를 파악하고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나중에 침입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더 끔찍한 건 그 택배 안에 들어있던 물건 때문에 집주인이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하면서 그 집을 마약 거래 장소로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용의자가 되는 거죠. 서론 길다고 불평하는 분들, 이런 심각한 내용을 대충 넘어가자는 건가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또 다른 수법은 현금 카드 배송입니다. 범죄자들이 위조 신용카드나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일반 가정으로 보내요. 받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관하게 되죠. 나중에 범죄자가 와서 가져가면 완벽한 범죄가 성립됩니다.
카드 제작부터 수령까지 모든 과정에서 범죄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거든요.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금융 범죄에 연루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정말 억울하죠.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심받게 되니까요.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범죄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번 표적이 되면 계속해서 비슷한 택배가 배송돼요. 범죄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이 문제 제기를 안 하는지, 어떤 사람이 쉽게 속는지 모든 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 한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런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는 비법입니다. 첫째, 모르는 택배를 받았을 때는 절대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고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둘째, 택배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내용물이 들어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택배 범죄의 또 다른 무서운 형태는 집 침입을 위한 사전 정찰입니다. 범죄자들이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직접 문 앞까지 오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들의 진짜 목적은 택배 배송이 아니라 집 구조 파악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현관 구조를 확인하고 보안 장치를 체크해요. 심지어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반려동물은 키우는지까지 파악하려고 해요.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빈집털이나 강도 사건에 활용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해요. 범죄자들은 대화를 통해 인지능력도 평가합니다.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인지 판단하는 거죠. 이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함정이 있어요. 친절하게 무거운 택배를 집 안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절대 집 안으로 들여보내시면 안 됩니다. 현관문 밖에서 받으시고 바로 문을 닫으세요. 또 다른 교묘한 수법은 반품 사기입니다. 범죄자들이 값비싼 물건을 주문한 후 가짜 하자를 만들어서 반품을 요구해요. 이때 원래 물건 대신 짝퉁이나 고장난 제품을 보내는 겁니다. 판매자는 진짜 물건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환불해 주죠. 범죄자는 진짜 물건과 환불금을 모두 챙기게 됩니다. 이런 사기에 연루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놓치면 정말 후회하게 될 핵심 정보가 나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스마트폰 보안입니다. 요즘 택배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조심해야 해요. 가짜 배송 안내 문자에 링크가 포함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안의 모든 정보가 범죄자에게 넘어가요. 연락처, 문자, 사진, 심지어 은행 앱 정보까지 털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악성 링크를 구별하기 어려워하세요. 자녀분들이 미리 알려드리고 주의하도록 당부해야 합니다. 택배 관련 문자가 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직접 택배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스마트폰 해킹은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택배 범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심과 확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멈추고 다른 사람과 상의하세요. 혼자서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들은 여러분이 혼자 처리하려고 할 때를 노리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택배 범죄의 무서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2시경 문 앞에 커다란 택배 상자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송장을 보니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주문한 기억이 없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스마트폰 3대가 들어있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당황해서 송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정말 친절한 목소리로 배송 실수라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보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죠. 박 할아버지는 순진하게 정보를 알려줬고 3일 후 통장이 완전히 털렸습니다. 무려 85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 스마트폰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할아버지는 대포폰 제공 혐의까지 받게 되었어요. 반복 설명 듣기 싫어하는 분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8세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였어요. 어느 날 택배가 와서 받아보니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300만 원짜리더라고요. 할머니는 이걸 왜 보냈을까 궁금해서 송장 번호로 연락했어요. 상대방은 VIP 고객 대상 무료 체험 이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2주 동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할인가로 구매하면 된다고 했어요. 김 할머니는 좋다고 생각하고 가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갑자기 300만 원이 자동으로 결제되었어요. 알고 보니 처음 전화할 때 음성으로 구매 동의를 받아낸 거였습니다. 김 할머니가 좋다고 대답한 부분만 편집해서 증거로 사용한 거죠.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구매 동의 녹음이 있다며 거절당했어요.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범죄자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법적 허점까지 악용하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선량한 마음과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부담감을 이용해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주문하지 않은 택배는 절대 받지 마세요. 둘째, 받았다 해도 송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셋째, 무료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넷째, 전화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가족 단위로 택배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이런 교묘한 범죄를 막을 수 없거든요. 먼저 가족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드세요.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경우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택배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한 택배가 왔다면 즉시 자녀에게 연락하도록 미리 약속해 두세요. 절대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해요.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도 다릅니다. 60대에서 70대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해서 문자 사기에 취약해요. 택배 관련 문자가 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전화 통화에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낯선 번호에서 택배 관련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세요. 50대 분들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로 바쁘다 보니 택배를 대충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 주소로 오는 택배도 반드시 확인하고 받으시기 바라요.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예방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네 주민센터와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의심스러운 택배 배송이 증가하면 즉시 공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경비실에서도 모르는 택배 기사가 자주 출입하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 보안 관리 전략도 필요해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강화하세요. 주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배송지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택배함이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 주소가 노출되는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정보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는지 월 1회 정도는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안 점검을 하는 날을 정하는 것도 좋아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을 가족 보안의 날로 정해서 함께 점검해 보세요. 스마트폰 보안 앱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 이상한 문자나 전화 유무 확인 등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어떤 범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가족 단위의 견고한 보안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성공적으로 택배 범죄를 막아낸 놀라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9세 이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지난해 11월 어느 추운 오후 이 할아버지 집 앞에 고급 운동화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송장을 보니 본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주문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알려준 택배 범죄 예방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상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는 대신 운동화 브랜드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했어요.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주문 내역이 전혀 없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고 상자를 그대로 보관해 뒀어요. 경찰이 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운동화가 아니라 불법 복제 신용카드 20장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만약 송장 번호로 전화했다면 범죄에 연루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죠. 경찰은 이 할아버지의 신고 덕분에 범죄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할아버지가 전화하기를 3일 동안 기다렸다고 자백했어요. 전화만 받았어도 개인정보를 빼내고 금융사기까지 저지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 또 듣기 싫다는 분들, 이런 성공 사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나 봅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도 있어요. 광주 서구에 사는 65세 최미영 할머니는 더욱 기발한 방법으로 범죄를 막아냈습니다. 어느 날 명품 화장품 세트가 배송됐는데 역시 주문한 적이 없었어요. 최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함께 택배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송장 번호를 조회해 봤어요. 놀랍게도 그 송장 번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화장품이 아니라 마약으로 의심되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최 할머니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마약 사건의 공범으로 오해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혼자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 공무원, 경찰 등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집단 대응이에요. 혼자서 처리하려는 사람만 노리거든요. 성공적인 예방의 핵심은 의심 후 확인 그리고 도움 요청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세요. 창피할 것도 없고 귀찮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확신하는 것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점입니다. 택배 범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절대 당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각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거든요. 택배 하나를 받더라도 항상 3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주문한 건가? 이상한 점은 없나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도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시고요. 이런 정보는 혼자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함께 공유하고 서로 지켜줄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첫째, 택배를 받을 때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확실한 대처법을 알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둘째, 가족들이 더 안심하게 됩니다. 서로를 걱정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들죠. 셋째, 경제적 피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택배 사기로 돈을 잃을 일이 없어져요. 넷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위험도 사라집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99% 안전해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실제로 실천해 보시면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하실 겁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더 자세한 정보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택배 범죄를 당할 뻔했던 이야기나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가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범죄 수법이 나타날 때마다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